자, 오늘부터는 이제 문과 적분법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 그 처음 시작해서 자료보다는 정석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그 미적분과 통계 기본 정석 준비하셔서 9장부터 우리가 진도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부정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분법이라는 단어를 배웠고, 자, 처음 하는 거니까 선생님 좀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계산이 좀 많아, 산수들이 좀 많으니까 좀 잘 이해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미분법에서 우리가 이제 적분법을 들어왔는데, 크게 이 적분법에서 우리가 배우는 적분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부정적분이라는 게 있고, 부정적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정적분이라는 게 있어. 정적분이다. 뭐 적분이다, 뭐 쌓는다, 뭐 미분이다, 나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은 얼핏 들었을 수도 있어. 근데 이 부정적분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오늘 할 게 이제 부정적분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분의 역연산이야. 자, 역연산이라고 썼으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 봤더니 이런 얘기야. 자, 3x 뭐 이렇게 쓸까요? 2x 플러스 1 제곱이라 쓰자 여기. 2x 제곱에 플러스 3. 자, 2x 제곱에 플러스 5 이런 것들이 있어. 얘 미분 한번 해봐. 어떻게 되지? 얘를 미분하면 얘는 4x가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얘도 미분하잖아. 얘 미분하면 내려가니까 얘가 또 4x야. 맞아? 얘도 미분하면 이상하게 또 얘도 4x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얘를 미분했어. 근데 부정적분은 뭐냐? 부정적분은 얘를 부정적분하면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왜? 역연산이니까 반대로 간다 그 얘기거든. 오케이? 그런데 왜 부정이냐? 부정.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러면 4x라는 놈을 우리가 적분하잖아? 그럼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잖아. 공통적으로 나타난 자리는 있지만 상수 자리는 어때? 바뀔 수도 있는 거야. 바뀔 수도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아, 4x라는 놈을 부정적분해. 부정적분하잖아. 그럼 뭐가 되냐? 2x 제곱에 상수는 뭔지 모르겠어. c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 이 c를 뭐라고 부르냐? 적분상수라는 말을 붙여. 적분상수. 되겠어요? 자, 지금 내가 이렇게 쓴 것들을 기호로 나타내면 이제부터 이렇게 됩니다. 자, 4x라는 놈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해주가 부정적분해준다. 부정적분. 인테그랄이라고 읽어요. 인테그랄. 이 놈은 어떻게 쓴 거냐? 우리 이 썸이라는 게 합이잖아. 합. 그 s를 길다랗게 쭉 늘린 거야 이게. 인테그랄. 이렇게 몇 번 연습하시면 돼요. 우리 예전에 합에 대한 기호들 이렇게 보셨어. 시그마라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잖아. 그것도 합에 대한 기호고 인테그랄도 합에 대한 기호야. 뒤쪽에서 우리가 통계 파트에서 한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얘하고 얘는 차이점이 좀 있긴 해요.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이거는.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4x라는 놈을 부정적분해준대. 근데 적분상수 변수가 x니까 여기다 dx라는 기호를 붙여주는 거야 이렇게. 4x라는 놈을 x라는 변수에 대해서 부정적분해준다. 그럼 얘가 뭐가 되냐? 2x 제곱에 플러스 c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이게 부정적분에 대한 기호다. 정의고. 자, 그럼 다시 요 놈을 지금 뭐 했더니 부정적분했더니 얘가 되는 거고. 또다시 요 놈을 뭐 하면 미분하면 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미분에 대한 반대 연산이 부정적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겠어요?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가볍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옛날 교재에서는 뭐 얘를 원시함수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말 쓰는데 뭐 그런 것들은 읽어보지 않으셔도 괜찮고. 자, 보기 1번 한번 보실까요? 보기 1번. 자, 보기 1번 보시니까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함수 fx를 구하세요가 질문이야. 첫 번째 문제에서 인테그랄 f에 대한 x에 대한 dx가 있는데요. 그 놈이 x 3승에 플러스 4x 제곱에 플러스 c입니다. 자, 어떤 놈을 적분해줘야 얘가 될까? 아, 지금 모르겠지. 우리 적분에 대한 기호만 배웠으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이 놈이 지금 부정적분이야, 부정적분. 정적분이라는 것은, 잠깐 와볼까요? 정적분이라는 것은 인테그랄에 여기 a하고 b랑 이게 어떤 구간이 좀 정해져 있어. 근데 부정적분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 얘기야. 다시 보세요. 인테그랄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는 경우는 무조건 부정적분이야. 근데 이 fx를 부정적분했더니 얘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배운 건 딱 하나. 부정적분이라는 건 미분의 역연산이잖아. 다시 말해서 요 놈을 뭐 해주면? 미분해주면 fx가 된다 그 말이지. 맞아? 자, fx는 뭐가 된다? 3x 제곱에 8x 이렇게 되겠죠. 이게 1번 문제 정답이 될 수 있겠다. 다시
자, 보기 1번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부정적분이라는 기호의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2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인테그랄 x 플러스 1에 대한 fx에 대한 dx 있습니다. 요 놈이 x 3승의 마이너스 3x의 플러스 c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의미를 살펴보자. 요러한 놈에 대해서 우리가 x란 놈에 대해서 부정적분을 해주면 얘가 된다 그런 얘기야. 맞지? 근데 요 놈을 뭐 해주면 얘가 되지? 미분해주면 얘가 된다 그런 의미지. 자, 그럼 주어진 놈을 미분해볼게. 미분해봐. 3x제곱에 마이너스 3이야. 상수는 어차피 없어. 이건 적분 상수 숫자니까 없어질 거잖아. 근데 얘를 미분했더니 얘가 된다며. x 플러스 1에 대한 fx가 된다며. 근데 이 놈은 3의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이니까 결국에 내가 원하는 x 플러스 1을 제끼면 fx는 뭐가 된다? 이 놈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fx는 3의 x 마이너스 1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세요. 딱 하나 배운 거야. 부정적분에 대한 역연산이 미분이고 미분에 대한 역연산이 부정적분이다. 반대 관계에 있다는 걸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보기 2번 다시 한번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부정적분을 배우고 있어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놈이야. 왜냐하면 적분 상수가 막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아까처럼 바뀔 수도 있으니까 정해져 있지 않은 놈에 대한 적분, 그 부정적분을 배우신다. 그 부정적분은 뭐다? 미분에 대한 역연산이다. 아니, 보기 2번도 한번 더 풀어보고 갈게. 보기 2번 한번 더 보실까요? 자, 인테그랄에 6x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3에 대해서 마이너스 3에 대해서 dx를 했다. 그랬더니 요 놈이 bx 3승에 플러스 2x제곱에 c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a, b, c에 대한 값을 구하세요가 지금 질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역시 나의 생각은 이거지. 요 놈을 적분해주면 얘가 될 텐데 반대로 부정적분의 정의가 미분의 역연산이니까 얘를 뭐 해주면? 미분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제가 나오게 만들어 주셔야 돼. 자, 우리는 아직 미분에 우리 이제 좀 미분 잘하시잖아요. 이제 미분의 달인이니까. 얘 한번 미분해 주실까요? 미분해 주시면 3bx제곱 4x 마이너스 c가 되겠지. 그 놈이 얘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당연히 여러분은 계수 비교를 하시겠죠? 자, 3b라는 놈이 6이 나와야 되니까 b 값은 2라고 정할 수 있는 거고 a라는 값은 이미 1창 정해져 있죠. 4라고 정해져 있죠. C값 역시 상수항이니까 3이라고 쓰시면 A, B, C에 대한 값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다. 됐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분을 역연산해주면 부정적분이 되는 거고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뭐 문제 푸는데 지금 지장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1번을 보도록 할게요. 9-1번. 뭐 9-1번에는 그 밑에 뭐가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린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위에 간단하게 노트 한번 하실까요? 미, 적, 그 다음에 적, 미 이렇게 쓸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함수에 대해서 내가 적분을 먼저 하고 나중에 미분을 해. 적분을 먼저 하고 나중에 미분을 해. 그러면 얘는 원상태가 되는 거야. 원상태.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고 미적 하면 얘는 뭐가 되냐? 적분상수 C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할게요. 일단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하잖아. 그럼 적분상수 C가 생기는 거고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하시면 뭐가 되냐? 원상태가 된다 그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한번 기호로 보겠습니다. 자, fx라는 놈에 대해서 일단 적분을 해주세요. 이렇게 적분을 하는 거야. 적분을 했어. 적분했다고 쳐 일단 치고 그 다음에 그 놈에 대해서 다시 미분을 할 거야. 이렇게 dx, dy 이게 미분이었던 기호 생각나시죠? 자, 요 놈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큰 틀을 하나 정하고 갈까요? 자, large fx가 있습니다. large fx가 있어요. 그 놈을 미분하면 뭐가 되지? small fx가 돼. large fx에 대한 프라임이라고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쓴다. 나 요 놈을 다시 미분해주면 뭐가 되죠? f 프라임 x. 이건 통상적으로 쓸 기호들이니까 봐두시고요. small fx에 대해서 프라임 된 걸 적분해주면 얘가 될 거고 다시 요 놈을 뭐 해주면? 적분해주면 이런 꼴이 나타나겠다. 이거 그냥 하나의 약속으로 보시고 하겠습니다. 자, 보겠어요. 자, 일단 먼저 이거부터 하셔야지. 안쪽부터 항상 계산하니까 스몰 fx에 대해서 적분을 하래. 스몰 fx에 대해서 적분하잖아. 그럼 당연히 large fx가 될 거라고 이렇게. 따라오지? 근데 그 large fx를 x에 대해서 다시 뭐 해주래? 미분해주라 그 말이잖아. 이게 미분, dx, dy 이게 미분에 대한 기호잖아. 그럼 얘 large fx를 미분해 주시면 뭐가 돼? fx가 되겠지 이렇게.
근데 뭘 먼저 했어?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했잖아. 맞아? 원칙은 이거 적분하면 얘가 될 거고 적분상수가 C가 생길 거라고, C가. 원래는. 그런데 요 놈을 다시 미분하면 상수 쪽은 사라지겠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긴다고. 이거면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걸 아셔야 돼. 적분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 미분을 했어요. 그럼 요 놈이 원상태가 된다고, 이렇게.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적미원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야. 괜찮지?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내가 미분을 먼저 할게. fx에 대해서 미분을 먼저 해주고요. 그놈에 대해서 적분을 해줄 거야, 이렇게. 자, 미분을 했다는 얘기는 얘가 스몰 f 프라임의 x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적분을 했으니까 프라임은 사라질 텐데 적분상수 C가 생긴다고, 이렇게. 부정적분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놈에 대해 적분해주면 무조건 적분상수 C가 생겨야 돼, 적분상수 C가. 그래서 미분 먼저 하고 적분을 하잖아. 그럼 C가 생긴다, 그 말이야. C가 생긴다. 유치하지만 우리는 시, 적미원, 미원 뭐 이런 거 봤잖아. 미원, 뭐 조미료, 뭐 미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좀 암기할 수 있겠지. 됐지? 자, 유치하지만 꼭 기억해 두시고 9-1번을 가겠습니다. 9-1번. 자, 어떤 문제인가? 자, 9-1번에 1번을 보시니까 인테그랄. 자, dx 뒤에 여기는 x 3승에 대한 dx. 얘를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해주는 거야. 다음을 계산하세요가 질문이네요. 보시면 누굴 먼저 하고 있니? 미분을 먼저 하고 있잖아요. 미분. 자, 미분한 후에 뭐 하고 있어요? 적분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C가 생긴다며. 자, 어떻게 쓰시냐? 요놈 그대로 갖다 쓰시는 거야. x 3승. 그러면 C만 붙여주면 된다, 이렇게. 괜찮겠어? 그 원리는 이런 거죠. 원리는. 자, 미분을 해주시면 얘가 3x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놈에 대해서 내가 적분을 해줘야 돼. 맞아? 그럼 어떤 놈을 미분해야 얘가 될까 생각하는 거잖아. 얘를 적분하는 거지만 어떤 놈을 미분해야 얘가 될까 생각해봐. 어떤 놈을 미분해야 얘가 될까?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x 3승이잖아. 근데 그게 1이어도 괜찮고 2이어도 괜찮고 3이어도 괜찮고 뭐가 되든지 간에 얘네 미분하면 다 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적분상수 C를 생각하는 거. 근데 이렇게 풀면 복잡하잖아.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자고,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dx에 대한 d. 미분한다는 얘기죠. 인테그랄에 x 3승에 대한 dx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누굴 먼저 하고 있니? 적분을 먼저 하고 있어. 적미 원상태지. 적미 원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x 3승을 쓰시는 거야. 차이점을 좀 느끼시면 돼, 그냥. 뭐 이론을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저것만 기억하셔도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는 뭐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 자, 그 밑에 있는 보기 문제, 유제 문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정적분에 대한 계산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건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미분의 역연산이다. 적분상수가 붙더라. 그 정도 보신 거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정적분에 대한 계산. 1번 보시니까 부정적분의 기본 공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공식인데 뭐 첫 번째 봤더니 이렇게 돼 있네. 자, 두 번째 뭐 인테그랄에 x에 대한 n승의 dx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거기 세 번째 것도 써놓고 가죠. k에 대한 f의 x에 대한 dx. 그다음 마지막에 인테그랄에 fx에 대한 gx 거기에 대한 dx라고 돼 있습니다. 자, 선생님 아까 이런 얘기 잠깐 했던 거 생각나시나요? 인테그랄에서 이 인테그랄은 뭘 늘린 거라고? 썸이 뭔데? 합이잖아. 합. 맞아? 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기호가 시그마지. 맞아요? 인테그랄도 합을 나타내는 이제 기호가 될 거야. 뒤에서 보실 거고. 어차피 얘도 합을 나타내는 기호라고 보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요 놈 보시면 얘는 k가 1부터 뭐 10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때 들어갈 수 있는 값은 1, 2, 3, 4 이런 거잖아. 다시 말하면 띄엄 돼 있지. 얘는 좀 수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이산적 변량인 거야. 이산적 변량. 이산 확률 분포. 생각나? 얘는 뭐냐? 이제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뭐 1부터 여기 10까지라고 돼 있대. 그럼 얘는 뭐냐? 어떤 그래프에 대해서 쫙에 대해서 1부터 10까지 다 계산하겠다고. 다. 얘는 다시 말하면 합은 합인데 어떤 변량이다? 연속적 변량이란 얘기야. 얘는 이산적 변량이고 얘는 연속적 변량. 이 차이만 있을 뿐 둘 다 공통점은 뭐다? 합에 대한 기호야. 그러면 성질 또한 얘네끼리 유사해. 시그마에 대한 성질 생각나세요?
상수배 앞으로 나가고 합차에 대한 분배 가능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곱셈, 나눗셈에 대한 분배 그런 건 안 되고. 맞아? 그런 것들이 여기에 공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 이유는 둘 다 뭘 나타내는 기호? 합을 나타내는 기호이기 때문인 거지.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 어떻게 되냐 볼게. 뭐 이거 뒤에는 쉬운 거고. 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포인트를 두셔야 돼. 자, 봐. 상수지? 왜 상수지? 변수가 지금 x니까. 맞습니까? 그럼 고민하시는 거야. 어떤 놈을 미분해주면 얘가 나올까? 어떤 놈을 미분해주면 얘가 나올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게 부정적분의 원래 의미야. 근데 매번 그렇게 역으로 계산할 수는 없잖아.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셔야지, 이쪽 방향으로 이제. 그럼 그놈 어떻게 되냐 봤더니 얘 K라는 놈에 대한 X에 플러스 C가 된다고. 다시 봐. 이걸 찾아내긴 어려워. 지금은 어렵지만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얘를 미분한 값이 얘가 나와야 되잖아. 맞아? 상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다시 미분 전 상태가 1차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차에 대한 계수가 나왔다 그 말이지. 상수는 없어질 거니까. 맞아? 이런 얘기입니다. 인테그랄에 2에 대한 dx가 있어. 그럼 얘를 딱 보자마자 얘는 2x 플러스 c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야. 인테그랄 마이너스 5에 대한 dx가 있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c다. 이 c라는 건 반드시 붙여주셔야 된다고. 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적분 상수를 붙이셔야 된다. 그럼 다시 한번 인테그랄 dx가 있어. 그럼 얘는 뭘까? 오타난 게 아니라 여기 1이 생략돼 있다는 얘기야. 1이 생략돼 있어서 정답은 x 플러스 c다 이렇게 쓸 수 있으셔야 된다고. 오케이? 자, 공식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시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얘는 아주 중요한 얘기다. 아주 중요한 얘기야.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야, 지금. x에 3의 x제곱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거야, 실제.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될까를 고민하시는데 얘는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야. 봐봐. 요 놈은 누굴 미분해야 나오나 봤더니 x 3승에 플러스 어떤 놈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는 상수인데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거.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상황 이해되세요? 그럼 내가 이걸 찾는 방법을 지금부터 연구하겠다. 이렇게 가는 방법. 왜? 매번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는 없잖아. 됐지? 자,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n 지수가 있어. n 플러스 1에 x에 여기는 n 플러스 1 c가 된다. 얘하고 얘는 무조건 역수관계가 돼요. 되겠어? 여기는 차수가 하나 늘어나. 역수를 앞에 곱해주시는 거야, 이렇게. 그 이유는 뭐다? 증명이 아니라 얘를 뭐한 값이 얘 나오게 만드셔야 돼? 미분한 값이 나오게 만드셔야 되잖아. 그럼 미분을 한번 해보자. 얘 미분합니다. 미분하시면 n 플러스 1분의 1은 그대로 있을 거고 지수가 하나 떨어져 나갈 거 아니야. x 한 차수 줄어들 거 아니야, 이렇게. 플러스 c가 되는 c는 없어지겠지. 그 얘하고 약분되니까 미분된 값이 얘잖아, 이렇게. 근데 매번 이렇게 생각할 수 없으니까 다이렉트로 이제 공식을 얻어내시는 거지, 이렇게. 자, 봐. 자, 인테그랄에 x 4승에 대한 dx가 있어요. 그럼 얘를 적분하시면 얘 4차니까 5차가 돼. 5분의 이렇게 붙여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미쳤어. 이렇게 돼야지. 맞아? 인테그랄에 4x 3승의 dx 이렇게 써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이 있는데 그 3은 4로 바뀔 거고 그 역수를 앞에 곱해주시니까 4 있고요. 4분의 1에 대한 x 4승에 플러스 c 이렇게 붙여주시면 된다고. 4는 원래 있던 4고. 요 과정을 써낼 수 있으시면 돼. 정답은 x 4승에 플러스 c. 확인해보면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괜찮아? 자,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요 공식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 공식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세 번째 놈을 한번 보시죠. 세 번째 놈. 자, 세 번째 놈은 적분 변수가 x야. 그럼 얘는 당연히 상수지. 우리 얘를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다고. 상수는 시그마나 인테그랄 앞쪽으로 빼셔도 괜찮다. 그런 얘기야, 이렇게. 상수에 앞으로 처리해도 괜찮다. 그 다음에 인테그랄은 시그마의 성질과 유사하므로 덧셈이나 뺄셈에 대한 뭐가 가능할까? 분배가 가능하다고, 분배가.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뭐가 가능하다? 분배가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해 두시는 거야. 성질로서. 괜찮겠어요? 자, 이런 것들 좀 정리하시고 거기 없지만 우린 5번이라고 해서 하나 더 메모하겠습니다. 인테그랄 ax 플러스 b에 대한 전체 n승의 dx가 있어요. 실제로 이 식 자체는 뭐 할 수도 있어. 증명할 수도 있지만 복잡하니까 우리가 하나의 세트로 그냥 기억해 두시려고 보는 거야. 얘 앞으로 떨어질 거야. n 플러스 1분의 1에 a의 x의 플러스 b에 대한 n 플러스 1승이 될 거야. 여기까지는 변화 없지. 이 식이랑 거의 유사하잖아. 맞아?
그런데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하실 건 뭐냐? 요요에 1차식 A가 있어. 그럼 여기다 여러분이 A분의 1을 반드시 곱해준 다음에 플러스 C라고 쓰시면 된다.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왜?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더라. 이걸 확인하기가 좀 쉽진 않지만 공식으로 기억해 두시자 그 말이야. 됐지? 자, 우리만 공식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학생들이 다 이걸 배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따라 하셔야 되는 거야. 1차식인 경우에 대해서 보시는 거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5번은 약간 생소할 수 있어서. 자, 2x 플러스 1에 대한 3승의 dx가 있습니다. 실제 방법은 전개해서 하셔도 되지만 토하잖아. 바로 가는 거야. 4분의 1에 2x 플러스 1에 대한 4승에 누구를 갖다 곱하라고? 요놈의 역수를 갖다 곱하시라고. 이게 답이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오케이? 자, 봐두시고요. 그 옆에 보기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그런 것들 여러분이 좀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습 꼭 하셔야 돼. 지금 초반에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소홀히 하시면 뒤에 있는 계산들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는 기본 문제 9-2로 들어갈게요. 기본 문제 9-2다. 자, 기본 문제 9-2번을 들어가겠습니다. 9-2번. 자, 연습해 보는 거지. 1번 봤더니 인테그랄 x의 x-1에 x-2에 대한 dx입니다. 얘를 적분하세요가 지금 얘를 계산하세요가 지금 질문이야. 그러면 일단 얘를 전개해 봤더니 얘가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2가 되니까 우리는 이 식에 x를 한 번 더 곱해서 x3승에 3x제곱에 2x에 대한 dx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지. 어차피 인테그랄은 분배가 가능할 거야. 근데 그냥 한 번에 보면서 갈게요. 자, 보시면 요 놈에 대해서 봐. 얘 3이니까 4분의 1에 대한 x에 대한 4승. 얘는요. 마이너스 3에 대한 천천히 쓸게. 3분의 1에 대한 x에 대한 3승이 되겠죠? 얘 원래 2 있었어요. 2분의 1에 대한 x가 될 거예요. 이렇게. 제곱이 되겠죠. 여기. 그 다음에 무조건 한 번만 붙여주시면 된다고. 그럼 정리하시니까 4분의 1에 대한 x4승에 마이너스 x3승에 x제곱의 적분상수 c가 되겠지. 혹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 봐. 인테그랄 x3승에 대한 dx 마이너스 3배 인테그랄의 x제곱에 대한 dx. 여기 상분의 안쪽에다 넣자. 인테그랄 2x에 대한 dx야. 얘를 적분하잖아. 원칙은 이렇게 되죠. 얘 적분하시면 4분의 1에 대한 x4승에 플러스 c가 돼요. 얘 적분하시면요. x3승에 플러스 c가 돼요. 얘 적분하시면요. x제곱에 플러스 c가 돼요. 근데 이 c와 이 c와 이 c는 서로 같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어차피 상수잖아. 그럼 막판에 그냥 한 번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모르는 상수니까 어차피. 뭐 1, 500, 1000 이렇게 돼 있어. 그거 어차피 상수지 이렇게. 한 방만 쓰셔도 괜찮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어서 곱셈 공식 배운 것 같아. 그 곱셈 공식을 이용하시면 조금 효과적으로 풀 수 있겠죠? 자,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요.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이다. 자, 이런 것들 모르시면 안 되는 거야. 그냥 구구단처럼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되는 거니까 설명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맞아. 이제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분배한다 생각하시면서 갑니다. 얘 4니까 5분의 1에 x의 5승이 될 거고요. 얘 마이너스는 그대로 가고 2에 대해서 3승이 될 거니까 3분의 1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잖아. x. 왜 x인지 아시지? 미분한 후에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답이겠죠. 따라오세요. 안 되는 사람은 앞에 있는 보기 연습하셔야 돼. 보기 연습하셔야 돼요. 특별한 이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 3번 문제. 3번 문제는 보이세요? 3번 문제는 2번 문제를 아시는 사람은 뭐 쉽게 해결할 수 있죠. 왜냐면 얘가 x제곱 플러스 x의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x의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맞아? 짠 날아가지?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식은 누구다? 인테그랄의 x제곱에 플러스 x의 플러스 1에 대한 전체 dx가 되겠지. 자, 갑니다. 읊어보세요. 2승이니까 한 차수 늘리면서 역수를 곱해주시는 거지. 1차니까 2분의 1에 대한 x제곱. 여기 실제로 x의 0승이잖아. 한 차 늘려야지. 그래서 늘려서 늘어나는 거라고. 그래서 1에 대한 x의 1승. 뭐 이렇게 쓰죠. 반드시 이거 붙여주시고. 이거 없으면 점수 안 붙어. 반드시 붙이셔야 돼. 자, 마지막 4번 문제는 또 우리가 싫어하는 삼각함수에 대한 이론이 또
적용이 되나 봐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요. 인테그랄 약자로 좀 쓸게요. 사인 플러스 코사인에 대한 전체 제곱의 dx, d세타. 인테그랄에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전체 제곱의 d세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인테그랄에 대한 성질 중에 네 번째 게 아까 합차에 대한 분배가 가능하다 그랬지. 다시나 말하면 묶어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야. 일단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인테그랄. 얘는 사인 제곱에 일단 쓰죠. 사인 제곱에 플러스 2 사인 코사인에 플러스 코사인 제곱. 얘는 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에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야. 묶은 거 하나로 묶어준 겁니다. 그 얘를 다시 분배하면 얘가 되겠지. 이렇게. 이때 동류항 처리했던 얘하고 얘는 사라지겠네요. 그럼 얘하고 얘 만나면 얼마니? 1이네. 결과적으로 인테그랄 2에 대한 d세타 맞아요? 이번엔 변수가 누구야? 세타야. 그럼 얘는 뭐가 되냐? 2에 대한 x라고 적으시는 게 아니라 변수대로 적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 이게 정답이 되겠지. 할 수 있겠죠? 변수에 대한 문자로 튀어나오게 돼 있다. 됐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고 그 밑에 있는 유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그 4번 이번에 나온 김에 그 위쪽에 잠깐 하나 메모해 두실까? 자, 인테그랄 fx에 대한 dx가 있고 지금처럼 인테그랄 f세타에 대한 d세타가 있다고 쳐보자. 두 식은 같은 식일까 아니면 다른 식일까? 두 식은 같은 식일까 아니면 다른 식일까? 어떨 것 같아? 이 말을 잘 들어봐봐. 적분 변수에 따라서 문자가 생기는 거지. 맞아? 여기는 x고 여기는 세타야. 근데 x하고 세타는 같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은 다르다고 보시는 게 참이야. 잘 체크하셔야 돼요. 부정적분에서는 변수가 다르면 다른 값이다 라고 보시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 풀어보시고 9-3번 가겠습니다. 네, 9-3번은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 패턴들이니까 129페이지에 9-3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하나씩 볼게요. f'x가 3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2입니다. 그 다음에 f의 1값이 3이고요. 이때 fx를 구하세요가 질문이야. 자, 지금부터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돼. 우리는 아까 문제 풀기 전에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fx하고 스몰 fx하고 f'xy에 대한 관계를 설명했어. 이쪽으로 하면 미분, 이쪽으로 하는 거 미분이고 이쪽으로 하는 거 적분, 이쪽으로 하는 거 적분 문제라고 그랬지. 이렇게. 맞아? 문제 틀은 이렇습니다. 문제에 주어지기로 f'이 있는데 나는 fx를 찾아내야 돼. f'을 가지고 fx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 이게 적분 파트의 문제라는 거야. 선생님 예전에 이런 얘기 했던 거 생각나? 뭐 극대국소라는 말이 있어. 일단 미분을 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그랬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f'x가 있는데 그놈을 가지고 나는 fx를 찾아야 되니까 방법은 뭐다? 적분밖에 없다고. 적분. 그러면 이제 바로 갑니다. 원칙은 이렇게 쓰는 게 맞아. 봐. 예. 3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2를 x에 대해서 적분하잖아. 그러면 얘가 fx가 된다고. 이렇게.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된다고. 근데 적분한다는 기호잖아 이게.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얘를 계산하시는 거지. 내려가서 3승 되면서 여긴 3분의 1이랑 3 없어지니까 x 3승에 2의 x제곱에 플러스 2의 x에 플러스 c를 반드시 붙이셔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에서 1 집어넣으면 3이 나온대. 주어진 f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온대. 1 집어넣어 보자. 3이 나오기 위해서는 c값 자체는 2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제 fx가 완벽히 복원이 됐죠? 그 fx를 쓰시면 그 답이지. 오케이? 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적분을 여러분이 가볍게 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셔야 돼. 이 시간 이후에는. 연습을 하셔서. 자, 그런데 요 놈을 이렇게 풀지 않고 이제부터 바로 쓰도록 할게요. 보세요. f'x를 적분할게 그냥. 적분하면 이렇게 쓰시는 거지. 당연히 얘는 fx가 될 거고. 인테그랄이라는 식 없이 얘 적분합니다. x 3승. 2x제곱에 2x에 플러스 c라고 바로 쓰시는 거야. 이렇게. 다시 f'x가요. x 2에 플러스 1이 있어. 얘를 적분하자 그랬어. 적분하자. 그럼 적분하면 fx잖아. 적분 바로 쓰시면 돼.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인테그랄 기호 없이.
되겠어요? 이런 게 연습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2번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2번은 또 어떤 문제인가 보시죠. 자, 2번 봤더니 3x제곱에 2ax에 플러스 1의 부정적분 중에서 x가 0일 때 함수값이 1이야. 그 다음에 x가 1일 때 함수값이 2인 것을 구하라. 이게 질문이네요. 자, 보겠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요 놈의 부정적분은 뭐지? 그냥 fx를 쓸게 이렇게. 요 놈은 그냥 내가 f'x라고 보고 어떤 놈에 대한 부정적분을 fx로 쓰면 fx는 얘를 적분하시면 된다고. x 3승에 a의 x제곱에 x에 플러스 c를 반드시 붙여주시는 거 잊지 말고. 부정적분이란 말이 있으니까. 그러면 요 놈은 변수가 몇 개? 미정계수가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근데 우리 여기다가 0 집어넣으시면 1이 나오고요. 1 집어넣으시면 2가 나온다는 정보를 위에서 캐치했으면 대입하셔서 AC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정답이 되겠다. 괜찮아? 자, 이런 것들을 익히셔야 돼. 요 놈에 대한 부정적분 중 뭐 이렇게 돼 있어. 그 얘를 그냥 f'x라고 보시고 우리는 fx를 뽑아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 괜찮아? 요 놈의 부정적분 바로 적분하시면 된다. 바로 적분하시면 된다. 자, 3번 문제 한번 더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별표 하나 하시고요. 이제 미분이랑 복합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y는 fx 위의 점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라고 한다. 거기 쭉 밑줄 쳐보세요. 그 한 문장에 쭉 밑줄 치세요. 자, y는 fx의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x다. 자, 봐봐. 접선의 기울기란 말은 선생님이 미분 파트에서 여러 번 썼지? 접선의 기울기. 봐.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얘 미분한 다음 x란 주인공 대입하시면 미분한 후에 x란 주인공 대입하시면 얘인데 그놈이 접선의 기울기가 2x래. 아하, x에 대한 f'x가 2x라는 얘기지. 그러면 fx는 뭘까요? f'으로부터 x를 구한다는 얘기는 얘를 뭐 한다? 적분해 준다 그런 얘기야. 적분해 주시면 x제곱에 플러스 c 반드시 쓰셔야 된다고 이렇게. 오케이? 그런데 문제에서 1,0을 지난다. 1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되니까 c값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fx가 나왔잖아. x제곱에 마이너스 1. 근데 주어진 식에서 구하라는 건 뭐야? 그냥 그거 구하래. 이게 답이지 뭐. fx를 구하시는 거니까. 됐죠? 자, 그 밑에 있는 3, 4, 5 유제 역시 여러분이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하지 않으시면 안 돼. 지금 우리가 본 수업 때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보강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좀 숙달을 해 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번엔 9-4번 가겠습니다. 9-4번. 자, 9-4번은 어떤 얘기냐? 자, 문제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선생님 그래프 한번 그려보고 있을게. 자,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9-4번에 이런 얘기가 돼 있어. 그래프가 주어져 있네. 근데 그래프가 f'x지. 이거 완전 숙달이 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 f'x가 나오면 우린 문제 읽지 말고 기본적으로 뭐 하기로 했어? fx에 대한 개형부터 찾기로 했지. 도함수가 0이 되는 부분에서 점선 내리신 다음에 도함수가 x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양수지. 증가, 감소, 증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에서 요 fx에 대한 극대값이 7이래. 그럼 극대값은 여긴 거 여러분이 아시잖아, 이제. 얼마 집어넣었을 때 극대값이야? 결국에 fx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7이라는 함수값을 갖게 된다 그 말이지. 맞아? 그럼 두 번째는 또 그냥 바로 쓸까요, 이렇게? 자, f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그 값이 7이다 이런 얘기잖아. 이 정보하고 이 정보를 내가 캐치해낸 거지,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는 극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 대입했을 때 값 구하래? 3 대입했을 때 값을 구하라. 결론은 F3 구하라. 이게 질문인 거지. 맞아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나는 F의 3을 구해야 되는 문제야. 프라임으로부터 fx에 대한 값을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는 적분을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고. 적분.
선생님 극대값이 있으면 미분해야 된다면서요. 우린 그걸 그냥 이용한 거고 일단. 미분이 돼 있으니까. 자 시작합니다. 저 식을 잘 보세요.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f'x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을 일단 찍고 가지. 최고차는 아직 모르겠어. a라고 쓸게 일단. 괜찮아요? 그럼 얘를 뭐 해주면은 fx를 알 수 있니? 적분해주면이지. 자, 전개 잠깐 해볼까요? a의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얘 적분합니다. 적분할게. 상수는 그냥 두시면 돼. 적분하시면 3분의 1에 대한 x 3승에 얘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x제곱에 얘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3x지. 그 다음에 아무데나 c만 붙여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럼 이 식을 쫙 봤더니 미정계수가 또 a하고 c 두 개 있네. 근데 이미 나는 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7 나오는 거 알고 있고 0 집어넣으면 2 나오는 것도 알고 있잖아. 그럼 이 두 개의 식을 대입하시면 a하고 c 연립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원할 수 있지. 그 복원된 식에다가 여러분은 3을 대입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을 얻어낼 수 있겠다. 맞아? 지금처럼 미분과 결합된 문제 패턴으로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니까 이거 기억하시고 다시 미분 파트에서 연습했던 도함수의 그래프가 있을 때 fx에 대한 개형을 잡아놓고 문제를 푸시면 조금 더 효과적이다. 그래야 얼마를 대입했을 때 극대값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 우리가.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적분은 여기에서만 쓰인 거야. 프라임 x가 전개했던 얘야. 얘를 막 다 전개해놓고 하셔도 상관없어. 얘 보시면서 적분하시는 거야. 이렇게 적분. fx가 한 번 더 쓸게요. 3분의 a에 대한 x 3승에 얘 뭐 a의 x제곱에 그 다음 얘는 3a에 대한 x에 뭐 플러스 c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라고. 그냥 c는 무조건 한 번만 붙이시면 돼. 오케이? 미정계수 역시 두 개인데 흩어져 있으니까 묶어버린 거라고. 이렇게. 됐죠? 자, 여러분이 한번 다시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우리는 9-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5번. 오늘 부정적분에 대한 얘기 잘 소화하셔야 돼요. 자, 9-5번 가겠습니다. 기본 문제 9-5번. 자, 다음 함수 fx, dx, gx가 있습니다. dx에 대한 d에 자, fx 플러스 gx 값이 2고요. 자, dx에 대한 d에 자, fx 곱하기 gx가 문제에서 2x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f의 0하고 g의 0이 문제에서 각각 주어져 있어. 뭐 다음을 구하세요가 질문이야. 결론을 봤더니 뭐 fx하고 gx의 뭐 구해야 되는 문제야. 자, 보시겠습니다. 일단 9-4번은 문제 패턴이 정형화되어 있는 거여서 여러분이 별표 하나 쳐두시고 이 문제 패턴을 좀 익혀두시면 좋겠다. 자, 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어떤 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해달래. 미분을 하는데 그 미분을 하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정형화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양변에 인테그랄을 이렇게 취해줄 거야. 인테그랄. 다시 말하면 dx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근데 여러분이 초반에 9-1번에서 뭘 배웠어? 미분을 먼저 하지. 미분을 한 후에 적분을 하면 c가 생긴다며. 미적 c 생각나세요? 그럼 얘는 원래 이렇게 될 거야. 원래 거 있고 나서 이게 c가 생긴다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쪽도 적분하시면 2의 x에 플러스 c가 되겠지. 근데 뭐 같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일단 프라임 붙이시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제 이 c를 이쪽으로 몰아줄 거 아니야. 몰아줄 텐데 중요한 건 요 놈도 몰라, 요 놈도 몰라. 몰아주면 결국에 걔는 그냥 새로운 c인 거지. 모르는 상수를 그냥 아무거나 우리는 체크하는 거니까. 하나 그냥 문자로 통일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fx와 gx에 대한 합을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예쁘게 써볼게요. dx 뒤에 뭐 fx 플러스 gx 이렇게 돼 있어. 적분을 해주시는 거야. 적분을 해주는데 미적 c가 된다. 이쪽에 fx, gx 쓰시고 이쪽에 적분하시면 2x인데 여기다 c만 이렇게 붙이시면 된다. 한쪽만 붙이시면 된다. 이런 데는. 마찬가지로 이쪽도 한번 보실까요? 당연히 뭐 해줄까? 미분된 상태가 있는데 여기 적분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적분. 적분해 주시면 여기는 fx 곱하기 gx 생기고 원래는 c를 붙여줘야 되지만 넘길 거니까 됐고 이쪽은 2x니까 적분하시면 x제곱 맞아요? c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도 c, 여기도 c야. 이럴 땐 여러분이 c1, c2 이렇게 쓰시는 것도 요령이라고. 왜? 같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되겠어? 자, 이런 작업들 여러분이 해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뭐 봤더니 fx 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했어. 첫 번째 문제가 이거래. fx와 플러스 gx에 대한 합을 구하고, 두 번째 문제는 fx와 gx에 대한 곱을 구하시고, 뭐 세 번째는 각각 구해달래. 첫 번째 조건 이용해서 얘 만들었고, 두 번째 조건 이용해서 얘 만들었어. 그럼 세 번째 조건을 이용해 보셔야겠지. 이렇게 주어진 식 각각 0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0 대입하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1, 0 대입하시면 여기는 플러스 1이야. 0 대입하시면 여기는 그냥 C1만 남아. C1은 빵인 거지? C1은 빵인 거잖아, 계산했더니. 다시 요 값을 여기다 각각 대입해봐. 0, 0, 0 대입했더니 C1은 빵이 나오잖아. 그럼 얘는 C1이 빵이니까 2x라고만 쓰시면 그게 답인 거지. 마찬가지로 얘를 여기다 대입해보세요. 0, 0 대입하면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야. 이게 C1이네. C2네. C2에 대한 값은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럼 얘는 다행히 인수분해가 되죠. 문제에서 fx하고 gx를 각각 구해달래. 봐. 얘하고 얘를 더해주면 얘가 나와. 곱해주면 당연히 얘가 나오는 거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fx하고 gx가 돼야 되는데 f에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된대. 마이너스 1이 되네.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얘가 fx지. 얘가 gx가 될 거고 이렇게. 괜찮아요? 다시. 이 문제의 답을 내시는 건 이제 쉽게 되는데 그 쉽게 되기 위해서는 뭐냐? 이런 기호들을 보시면서 양변을 뭐 해준다? 인테그랄, 적분을 해주셔야 된다고. 단 적분 상수를 두 군데 다 쓸 필요는 없고 넘긴다는 생각을 해주셔서 한쪽만 적어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야. 오케이? 자, 9-5번까지 해서 일단 부정적분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실제 이 정도로는 내신을 좀 커버하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연습 문제에서 몇 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잠깐 보시죠. 자, 연습 문제에서 실제로 여기 부정적분 파트의 연습 문제는 그냥 다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아. 다 풀어보시는 것도 정말 괜찮아요. 자, 우리는 몇 개의 문제만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2번 문제 간단히 한번 볼게요. 2번. 자, 2번 한번 보시면 여러분은 일단 10문제밖에 안 되니까 다 풀어보시되 중요한 문제 몇 개만 찍어보면 일단 5번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9번, 그 다음에 10번, 그 다음에 뭐 2번 이런 것도 모의고사 나왔으니까 2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fx가 인테그랄에 1 플러스 2x에 플러스 3x 제곱에 n의 x에 n-1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x. 그 다음에 f에 0 집어넣었던 일이다. 이때 f의 이 값을 구하세요가 질문입니다. 자, 막상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씩 살펴볼게요. 부정적분 문제지? 구간이 없으니까 일단 부정적분 문제야. 적분을 하시면 돼. 얘 적분하시면 뭐니? 얘 적분하시면 x죠. 얘 적분하시면 암산 좀 해봐. 2의 2분의 1의 x의 제곱이니까 x제곱. 얘 적분하시면 3의 3분의 1 x 3승 쭉 가서 여기는 x의 n승이 되겠지. 끝이야? 얘에 대한 적분이 다 끝났어. 끝이야? 아니야. 반드시 이거 붙이셔야 된다 그랬잖아. 맞지? 이게 fx가 됐어요. 그러면 이 fx에다 얼마 대입하시래요? 0 대입하시래. 0. 0, 0, 0, 0, 0, 0 했더니 이 값이 1이 나왔다는 얘기는 c가 1이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여기다 2를 대입할 거야. f에 2를 대입합니다. 그럼 2 플러스 2의 2승 플러스 2의 3승 플러스 띵띠리띵띵띵 해서 2의 n승에 플러스 1인데 그 1은 여기 앞에다 적어도 괜찮지 이렇게. 그러면 이 정도는 여러분이 눈에 보이실 것 같다. 등비수의 합이니까. 항의 개수에 또 주의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개고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n 플러스 1개죠. 초항은 1이 되겠습니다. 결국의 답은 2의 n 플러스 1승의 마이너스 1. 이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수원이랑 결합된 문제도 있더라. 9-4번은 미분의 방부동식 파트 하면서 어떤 경우를 한번 설명한 거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미분 파트에서 진도 나갔을 때 했던 그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이 내용이 어디 있지 않았나요? 4번 이 패턴 익혀두시면 좋다고 했었죠? 이런 패턴이 나왔고 뭐 여기다 뭐 0, 마이너스 g 0 뭐 이렇게 돼 있다. 이 꼴을 잘 보시라고 그랬지. 봐. f'x의 마이너스 g'x는 지금 0인데 우리는 얘를 라지 f'x로 이렇게 치환한다고 그랬지. 결국에 라지 f'x가 0이야. 그 다음 얘는 뭐니? 얘는 미분된 상태가 프라임 붙으니까 미분되지 않은 상태는 그냥 라지 fx지. 그
근데 거기다 0을 집어넣은 거네. 그랬더니 1이 나왔다. 그런 얘기지. 아! F'에 대해서 0인데 F에 대해서가 나왔어. 이렇게. 얘를 뭐 하면? 적분해주면은 프라임이 사라지는 거잖아. 그럼 이제 적분합니다. 얘를 적분하면 fx라는 것은 그냥 상수야. 왜? 상수를 미분해 0이니까. 그런데 x에 0을 집어넣었던 1이 나왔다는 얘기는 x 값에 관계없이 1이 나온다 그 말이니까 우리는 주어진 f에 얼마를 대입한 값이야? 1 대입한 값이니까 그 값도 뭐 1이겠지. x에 뭐가 들어가든지 1이니까. 자, 그 다음 5번 한번 보겠습니다. 6번도 중요한 문제네요. 한 3문제 정도만 더 풀고 마무리할 테니까요. 좀만 더 집중해 보세요. 자, 5번 문제는 잠깐 여러분이 정리해 두실 게 있겠어요. 뭐냐? y' 또는 f'x를 우리 미분 기호 또는 dx, dy를 미분 기호라고 어느 정도 알고 계셔. 맞죠? 자, 그런데 이 놈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 순간 변화율 쪽이었잖아.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맞아? 근데 그 접선의 기울기라는 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맞아요? 그 평균 변화율, 기울기였잖아, 기울기. 그 기울기를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지.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 놈에 대해서 리미트를 취해준대. 그게 미분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기울기에다가 리미트를 취해줘. 이 값 자체도 역시 다 동일한 기호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값이 미분 개수다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조금 생각하시면 와닿을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봐두시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5번 문제를 보실 때 y는 fx에 대한 x증분과 y증분이 이렇게 돼 있어. 식을 봤더니 뭐 델타 y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문제 패턴이 있으면 일단은 델타 x로 나누시는 거야. 델타 x로 나눠야 되는 이유는 뭘까 봤더니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지. 자, 양변을 델타 x로 나눠줍니다. 델타 x로 나누니까 델타 x에 대한 델타 y가 될 거고요. 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여기는 2분의 1에 대한 델타 x가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식에다가 리미트를 취해주는 거야. 이렇게. 여기다도 리미트를 취해주는 거야. 자, 리미트를 취하면 얘는 뭐가 된다고요? f'x라는 식이 된다고 이렇게. 델타 x를 0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아! 이 식에 대한 조작을 이렇게 해주면 결국에 우린 뭘 얻어낼 수 있다? 도함수를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도함수를 얻어냈을 때 뭐 해주면 fx를 찾을 수 있어? 뭐 해주면? 도함수를 뭐 해줘야 프라임이 없어지지? 적분하시면이지. 그럼 쟤를 적분해줍니다. 적분하시면 뭐가 될까요? x는 1승이니까 2승을 만들려면 2분의 1이 붙어야 되는 거고 여기 x 되면서 이게 c가 되겠지 이렇게. 맞아? 이 정도의 내용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0 집어넣었더니 2 나왔대. 0 집어넣었더니 2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2인 거지 이렇게. 그럼 이제 fx가 완전히 복원됐으니까 여러분 여기다 2를 대입하시면 원하는 정답을 찾아낼 수 있겠다. 괜찮아? 챙겨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6번 문제도 역시 하나 또 관찰하실 게 있어요. 이론하고 약간의 갭이 있지만 문제 유형들을 지금 2학년 선에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6번 문제 갑니다. 6번 문제도 별표. 뭐 정말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요. 자, 갑니다. 자, 라지 fx가 있고요. 자, 문제 첫 번째 줄 봤더니 뭐 3차 함수 fx와 이 함수의 부정적분. 자, 3차 함수 fx와 자, 부정적분 라지 fx 사이에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 f에 1을 집어넣었던 0일 때 f에 0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겠니? 이게 질문이야. 자, 봐. 실제로 쉽지 않지만 여러분이 형태상에서 받으실 게 있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자, 결국에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거고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지. 작아지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어떤 놈에 대한 미분 관계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 맞아요? 이런 거랑 유사하게 fx는 x에 대한 f'x야. 이런 구조도 얘하고 유사한 구조야.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거고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 한 칸 차이가 나는 함수식이 보일 때 주어진 식을 미분하시는 거야. 이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키워드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다시 정리해서 얘를 미분하면 얘.
얘를 적분하면 얘 한 칸 차이에 대한 식이 같이 들어있어. 그럼 주어진 식을 뭐 한다? 미분을 해준다. 미분을 해준다. 자, 미분하시면 얘가 되겠죠? 왜? 요 놈을 부정적분했더니 얘가 됐다는 얘기. 얘를 미분하시면 얘가 되는 거지. 한 칸 차이니까. 얘 미분하시는데 여기도 x, 여기도 x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에 뒤에 거 미분. 맞아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쪽도 보시면 이쪽도. 여기 뭐 전개해서 하셔도 돼. 전개 뭐 마이너스 6에 대한 x 4승에 마이너스 x 3승입니다. 요 놈도 미분하시면 뭐가 되냐? 4x에 대한 3승에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서 식을 좀 관찰합니다. 얘하고 얘 안녕하지? 죽을 거 아니야?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식이 요 놈 이쪽 샥 넘기면, 자, 봐. x에 대한 f'x가 얘 넘어가서 6에 대한, 전개할게요. 24에 대한 x 3승에 플러스 마이너스 18에 대한 x 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식은 f'x가 x라는 거 공통으로 빼내시면 24에 대한 x 제곱에 마이너스 18의 x가 되겠죠,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얘네잖아. 얘네야. 얘네는 요 놈이랑 무슨 관계니? 얘는 뭐 해줘야 이런 꼴로 만들 수 있는 거야? 적분해야겠지. 맞아. 그러면 이제 마무리. f'x라는 것을 f'x라는 걸 적분하면 fx가 될 텐데 그 적분된 식을 봅니다. 얘 3차가 될 거니까 3 내려가니까 8x에 대한 3승에 마이너스 9에 대한 x제곱에 플러스 c가 되겠죠. 맞아? 그런데 1 집어넣으면 0이 나오는데 그럼 여러분이 c값 찾아낼 수 있어. 거기 0 집어넣으시면 그게 답이겠지. 맞아요? 문제의 큰 패턴은 이거야. 한 칸 차이 나는,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에 대한 한 칸 차이 나는 식들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미분하시는 거야. 이게 문제풀이 해법이다. 챙겨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9번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 9번에서는 두 번째 주어져 있는 놈. 분모가 0을 향해 가는데 수렴하니까 분자도 0을 향해 간다. 그 성질 좀 이용하시면 뭐 어떤 걸 찾아낼 수 있는데 하나 더 찾아내는 방법도 익혀두시면 뭐 좋겠다. 뭐 해봤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안 되면 또 질문하시고요. 10번 문제도 별표 치시고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는 이렇게 적을까요? 10번의 옆에다가 미분 파트와 비교하셔야 돼요. 자, 미분 파트와 비교하셔야 되는 문제야. 선생님, 미분 설명할 때 함수 항등식이라는 문제가 있었어. 함수 항등식. 이 미분 파트에서의 함수 항등식 문제하고 틀 자체는 똑같아. 근데 구하라는 마지막 결론이 좀 달라요. 보겠습니다. 10번 f의 x 플러스 y는 f의 x에 f의 y가 플러스 3xy입니다. 자, 요 놈에 대해서 f 프라임 0 값이 1이래. 그때 f의 2를 구하세요가 질문이야. 만약에 이 문제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잖아. 그럼 이건 우리가 미분 파트에서 봤던 문제가 되는 거고 이 점이 사라지잖아? 그럼 얘는 적분 문제가 되는 거야. 오케이?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요거 여러분이 함수 항등식 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요거 없는 문제를 우린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자, 가겠어요. 뭐 어쩌지 됐든 이 구조를 보시면 여러분은 함수 항등식이라는 거 아실 거야. 1단계 뭐 하시라고 그랬어? 1단계는 무조건이야. x 자리에 0, y 자리에 0을 대입합니다. 대입하시면 f의 0, f의 0, f의 0이 되겠지. 어차피 0이니까 쓸 필요 없고. 얘 날라가죠. 그럼 결과적으로 f의 0은 일단 얼마다? 0이다라는 걸 뭐 하나 찾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무조건. 자, 이제 우리는 얘가 프라임이 없으므로 이 문제 적분 문제야. 그럼 적분 문제에서는 2단계가 뭐냐? 바로 f'x를 구하시는 거예요. f'x. 근데 f'x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h 공식 썼던 거 생각나세요? 그 앞에 게 연습이 돼 있으셔야 이 문제 접근이 되는 거야. 자,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의 마이너스 f의 x지. 그런데 우리는 이 틀에다가 얘를 그대로 맞춰 적어주시는 거지.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쓰시면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갑니다. h분의 하나씩 대입하시니까 f의 x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되겠지? 마지막으로 fx가 있었고 이 fx는 그대로 fx.
그럼 얘하고 안녕하네 이렇게. 맞아. 그럼 남는 식을 가지고 식을 적어보면 리미트 h가 0을 향해 때 h분의 f의 h와 플러스 3x라고 식이 정리되죠. 맞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지금 f'x다. 요 놈에다가 봐봐. 아까 구해놨던 0을 집어넣어 볼까 이렇게? 여기 0을 한번 붙여볼게. 그럼 요 놈에서 요 놈아 뺀 게 밑에 있으니까 우린 얘를 뭐라고 적을 수 있어? f' 0이라고 적을 수 있는 거 맞아. 앞쪽에 있는 요 구조를 f'0이라고 적을 수 있고 뒤쪽에는 그냥 3x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f'0이라는 값이 1이래. 아하. f'x가 얘죠. 결론은 f'x가 3x 플러스 1이 나왔어.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f2야. 프라임으로부터 원래 함수에 대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적분하셔야지. 이제 적분. 맞아? 적분을 하시면 f의 x가 등장합니다. 바로 쓸게요. 2분의 3에 대한 x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c인데 0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사라져야지. 그럼 이 식이 fx인데 그 fx에다 여러분이 2를 대입하시면 원하는 정답을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다시 함수항등식 처음 배울 때부터는 조금 더 단순할 거야. 왜? 이거 대입하시고 바로 그냥 도함수 쓰시면 그냥 바로 답 나올 거니까. 오케이? 자, 10번까지 해서 일단 부정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부정적분에서 부정적분. 부정이란 건 뭐야?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지. 미분에 대한 역연산. 적분상수 반드시 붙이셔야 되고. 맞아? 기본적인 계산이 돼 있으셔야지 뒤쪽에 이제 뭐 정적분을 하더라도 무리 없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 수업 듣고 나시면 풀지 않았던 유제 문제 반드시 다 풀어보셔야 돼. 안 되는 사람들은 꼭 질문하러 오시고요. 자, 여기서 9장은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엔 10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